시기재단에 맞서 10년 넘게 이어진 상지대학교의 민주화 투쟁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 감독이 만든 영화 졸업이 전국 25개 영화관에서 개봉했습니다. 원주 종축장 부지를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개발공사가 일부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도내 대표적인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결정된 다른 학교들과 함께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몰래카메라에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원주에 있는 옛 종축장 터를 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면서 해당 부지에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규모에 맞게 지으려면 땅 대부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개발공사가 전체를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있는 옛 종축장터. 이곳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도유지였지만 지난해 강원도가 도개발공사 부도를 막기 위해 현물 출자한 땅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원주시의 동의를 구하려고 공연장 건립 요구를 수용했고 올해 3월 3자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종축장 부지는 난개발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최근 3년. 그러니까 알펜시아가 팔릴 때까지는. 최근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1,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으려면 건축 면적과 주차 공간, 조경 등 종축장터 대부분을 사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개발공사가 부지의 10%만 공연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에 활용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개발공사는 협약에서도 일부 부지만 쓰기로 했다며 전체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주상복합 등 남은 부지 활용을 위한 다른 사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 담보로다가 원주시하고 협의를 처음부터 했었고요. 공연장을 짓다 보니까 상당한 부지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익성이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원주시는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견이 있긴 한데요. 용역 중간 단계일 뿐이고 협의를 잘해서 당초 협약대로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원주로 옮기지 않는 대신 이전 비용 60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 규모로 계획된 다목적 공연장. 내년 2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도개발공사가 제동을 걸면서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비리 사학에 맞서서 10년 넘게 민주화 투쟁을 벌여온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이 자전적인 이야기는 전문가와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저희가 학교 정상화 만들고 세상 다 경찰에 가로막힌 학생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교수와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거리에서 파면과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를 되찾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영화 졸업은 사학 비리로 구속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21년 만에 총장으로 학교에 복귀하고 이를 다시 몰아내는 10년의 여정이 투박하지만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은 상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박주환 감독. 졸업 후에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투쟁 기록을 남긴 박 감독은 작품이 세상에 나올 때 자신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졸업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10년을.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작은 학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더 확장해서 한국사의 10년을 좀 돌이켜보고 고민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잊고 지낸 희생과 헌신, 정의와 연대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는 호평을 받으며 서울 다큐멘터리 영화제 최우수 장편상과 부산 평화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 졸업은
전국 25개 영화관에서도 개봉했습니다. 지면으로 보는 거랑 영화로 보는 거랑 감동이 훨씬 더 달랐고 사실 누가 시켜도 못하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굉장히 뭐랄까 뿌듯하기도 하고. 학교 구성원이 똘똘 뭉쳐 이뤄낸 대학의 민주화 과정이 진한 감동과 여운을 주면서 상지대 사태를 몰랐던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른바 몰카라고 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이 적발됐는데요. 민간 화장실은 적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새벽 춘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 식당 주인이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식당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종업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일부가 확인됐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자 여성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괜히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법 촬영 범죄는 2014년 74건에서 지난해에는 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증가율은 29.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지만 최근 5년간 검거율은 8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화장실 점검과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대상이 주로 공중 화장실에 치중돼 있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카메라가 많아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식당 등 민간 화장실은 요청이 없는 이상은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남녀 공용 민간 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부담 비용이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데다 지자체당 단 2곳만 지원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내년엔 사업이 중단됩니다. 내년 예산은 없고요. 그게 참여 예산으로 돼 있어서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게 시범 사업 케이스래요. 결국 예방을 위해선 업주가 직접 경찰과 지자체에 의뢰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수밖에 없지만 경찰이 가진 탐지 장비도 노후화돼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내 대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발표한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사고는 부실한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도태시키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시행령을 바꾸어 모두 없애겠다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무상교육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공교육이 보여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산골에 있는 민사고는 전국 모집을 전제로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학생 선발 권한을 없애면 폐교하라는 얘기라며 다른 자사고와 협의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물함에 있던 학급 편성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의 사회봉사 24시간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원주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학 도중에 교무실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사물함에서 해당 자료를 꺼낸 것만으로도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학교 측의 자료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점이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거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의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서 지역의 겨울 계절 길이는 117.5일로 1970년대와 비교해서 15.3일이 짧아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한파 일수도 1970년대 29.3일에서 2010년대에는 18.8일로 10.5일이 줄었습니다. 기상청은 2010년대 영서 지역의 겨울 시작일은 11월 18일로 영동 지역보다 15일이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밤두둑 마을 허수아비 축제가 횡성읍 반곡리 반곡 저수지 일원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허수아비 축제는 허수아비 만들기와 강강술래, 추억의 전통놀이, 허수아비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허수아비 축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라져가는 농경사회의 정감 가는 풍습을 이어가 주민들의 화합과 농외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북원로와 남원로 일원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원주시는 북원로 우산철교 사거리에서 북원교 3거리까지 1.8km 구간과 남원로 남송 사거리에서 의료원 사거리까지 1.3km 구간에 사철나무 등 8종 1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로숲길은 인도변 띠 녹지에 가로수와 어우러진 관목을 식재하는 등 복층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상지대와 한라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하는 강원도 관광사업 일자리 창출 포럼이 오늘 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신관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도내 관광 분야 전문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관광 상품 개발과 강원 관광 경쟁력 제고 등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상지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포럼이 강원도 관광 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이 11년째 중단된 상태인데다 최근 북한의 강경 발언으로 금강산 관광의 영구 중단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상징인 만큼 금강산 관광이 속히 재개되도록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결의문은 오는 22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통일부 등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9호인 평창 황병산 신앙 민속 전승 발표회가 체험관 야외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